자, 오늘은 벌써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로 내일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져서 10시에 개장하고 3시 반에 정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 2022년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힘든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고인물들이나 단타가 아니고서는 상승장에서 통하는 방식의 매매는 당연히 올해 시장에서 절대 통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통하는 매매 방법은 다 다른데 이때까지 증시가 상승하는 것만 보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치는 최악의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거짓말이나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지금 평범한 일반인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쉽게 벌 확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확률에 맡길지 아니면 나중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늦게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상승에 늦게 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이 좋아지고 누구나 돈을 쉽게 벌 확률이 한 50% 이상 올라갔을 때 주식을 할지, 과연 10%도 안 되는 확률의 주식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50% 이상에서 할지, 소중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왕 주식 투자하는 거 당연히 확률이 높은 구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지금 하는 말은 고인물들, 단타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언제 폭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돈을 버니까 지금 하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하이먼 미스키 모델인데 제가 웬만해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을 하지 않는데 이 하이먼 미스키 모델은 볼 때마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이나 부동산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 단 저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갖다 놓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델처럼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이 뭐냐면 바로 광기가 붙어서 단기간에 아주 많이 오른 종목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단기간에 거품이 낀 것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수많은 급등주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올라온 분위기와 상승률에 따라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제자리보다는 좀 높은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이 다시 내려와서 이 모델처럼 정상화가 되면은 정상화에서 다시 고점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주식시장의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급등주의 결과는 항상 똑같다고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의 유명한 단지를 보면 9억에서 23억까지 올라서 지금 9억에서 23억까지 올라서 지금은 15억까지 내려왔던데 이 9억에서 23억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삼성전자처럼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나온 상승이었으면 상승이 정말 오래 가거나 한번 광기로 인해서 더 큰 시세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9억에서 23억까지 가는 과정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통한 단기 상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적용하면 완전히 제자리인 가격인 9억까지 돌아가던가 아니면 예외가 있다면 9억에서 약간 오른 12억 정도
저는 이 사이 가격을 거품이 빠진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시를 들었을 뿐이며 제 생각일 뿐인데 주식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 최근에 또 대단한 종목이 있는데 신스틸이라는 종목이 합병하고 나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빼먹겠지만 혹시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냥 끝까지 들고 가겠어, 1년 뒤에 열어볼 거야, 이 생각을 가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3개월, 6개월, 물론 지금은 뭐 고점이 16,000원까지 올라갈지 20,000원까지 올라갈지 그건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지금 당장 미수 몰빵을 했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났을 때 3개월 뒤, 6개월 뒤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각도로 몇 배씩 오른 종목은 완전히 제자리인 여기까지 4,600원까지는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고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보통은 처음에 출발했던 가격의 근처, 차트가 조금 더 떠봐야 알겠지만 모든 급등주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보면은 나는 여기서 1년을 묻을 거야, 여기서 끝까지 갈 거야,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만 활용해야지, 내 그릇만큼만 먹고 만족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코스피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근데 코스피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1400까지 빠졌을 때, 만약에 이때 빠지지 않고 별일이 없이 그냥 증시가 올랐다면은 지금 상황이 저점이거나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되어서 지금 코스피를 함부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골이 없었다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급등이 나왔으면은 지금은 출발하기 전 한 이쯤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골이 깊었던 구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증시를 잃는 게 참 어렵습니다. 증시를 잃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신용잔고 저점 또는 거래대금 증가, 이 두 가지 조건 말고는 그냥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손해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추세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는, 몇 주 전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추세가 안 좋아졌습니다. 중간도 없이 오를 땐 끝까지 올랐다가 또 내릴 때도 끝까지,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것도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적용해 보자면 나스닥 또한 이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제자리까지 이런 몇 배의 각도로 올랐다면은 당연히 완전히 제자리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단단했던 구간, 거래가 몰리기 시작한 구간, 상승하기 전 구간, 이 거래가 몰린 구간은 이때부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골이 깊었던 2020년 초, 이때부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몰리기 전 한 이 정도 수준, 나스닥이 만약에 최악이 되면은 8,000까지는 열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모델처럼 흘러간다면은 8,000까지는 열려 있다는 것. 당연히 나스닥이 8,000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드시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드릴 말이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신용잔고 바닥이라든지 두 가지만 보거나 단타들은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것만 추종을 잘해서 적당히 빼먹는 것, 적당히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정답이 없는데 신용잔고나 거래대금은 그럴 징조가 보이면 제가 유튜브에 여러 번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저도 답답합니다. 이제 새해라서 좋은 말도 하고 기대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에 금투세가 유예가 되고 처음부터 목표 자체를 작게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반대입니다. 목표가 크면 괜히 기대만 커지고 그걸 채워야겠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매매로 이어지고 쓸데없는 매매는 쓸데없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아무 기대 없이, 아무 기대가 없다는 것은 무조건 본전만 지키겠다. 원금만 지키고 손실만 어떻게든 보지 않겠다. 이 각오로 내년을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하락장이 나올 때 매 달마다 다짐을 하는 게 이번 달은 절대 손해보지 말자. 절대 매매를 늘리지 말자. 할 수 있는 매매만 하자. 내가 아는 구간에서만 하자. 생각을 하고 이번 달 시작했지만 시간 보내다 보면 종목은 알아서 나옵니다.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올해도 많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많은 종목에서 수익 볼 기회가 있었으며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은 거기서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압박감도 없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욕 나올 것 같은 하락장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다짐 잘 하시고 내년은 무조건 지키는 투자를 기본으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